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난리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도체 수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수출 역시 2분기 난리도 아닙니다. 자, 그 난리라는 말은 역대급이죠. 수출도 역대급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반도체 역대급, 그리고 2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대급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제가 후반부 지금껏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기댄 호실적을 한 그 분기죠. 과거 호실적일 때 삼성의 주가가 깜짝 실적이죠. 그때 주가의 변동폭이 어땠는지 제가 후반에 한번 좀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제가 마무리 짓고, 일단은 간밤에 여러분 미국의 메모리 거의 셋째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으로 마이크론, 이래 보면 될 건데, 일단 마이크론 사실상 저는 증권가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마이크론에 나름 호실적을 기대를 했습니다.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이 매출이 증가했죠. 물론 영업이익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바로 반응을 하죠. 일단 삼성전자도 다음 주 7일 날 일단 깜짝 실적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되면 그 전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할지, 지금은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난을 치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도 기대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마이크론에 역시 됐으면 됐지, 절대 DG는 그러한 매출과 영업이익은 아니죠. 자, 한번 기대를, 다음 주 7일이죠. 한번 기대를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 수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왜 이처럼 주가가 빠지는지, 그거는 어느 누구도 점쟁이 어느 전문가라도 알 수는 없어요. 그 얘기까지 제가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출 상반기만 따지면 수출 역대 최고입니다, 여러분. 자, 수출 지표와 그리고 대한민국 코스피 함께 거의 동반 그래프를 그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좀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 보는 것도 아마 좋은 주가 상승이 있을 걸로 분명히 기대는 됩니다. 일단 대한민국 수출 물론 8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이 누적 수출만 하더라도 사상 첫 3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살지만 역대급입니다. 일단 수출이 상당히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4개월 연속 물론 500억 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상반기 수출 증가율만 하더라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 산업통상자원부 6월 수출이 548억 달러, 전년 동월 대비 39.7% 늘었다고 합니다. 일단 같은 기간 무역수지도 44억 4천만 달러, 14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산업부 관계자들도 수출액이 6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물론 4개월 연속 500억 달러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일단 역대 모든 달하고 비교해도 세 번째로 높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일단 2011년 1월 이후에 약 한 10년 만에 모든 품목 그리고 모든 지역이 동시에 플러스를 기록을 했는데, 대한민국 주식 상당한 호재로 작용을 해야 되지만 영 희바리가 없어요. 왜 희바리가 없나 찾아볼 만큼 다 찾아봤지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외국인 그놈들하고 기관 그놈들, 연기금 그놈들 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출이 역대급이고 그 중에서도 섹터로 따지면 반도체 역시도 수출액이 여러분 111억 6천만 달러, 물론 두 달 연속 100억 달러 넘어섰습니다.
역대 6월 중에 또 최고치를 경신했죠. 자, 다 좋습니다. 하지만 뭐 외국인 기관 안 들어온다는 걸 뭐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뒤늦게 허겁지겁 들어올 날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한번 덤덤히 한번 기다려 볼 수도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약간 왜 그런지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출은 사상 최고 실적을 어느 정도 내고 있지만 일단 뭐 산업부에서 인터뷰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물론 이 수출에 대한 좋은 흐름 이어나가는 건 맞습니다. 사상 최고 수출 실적까지 달성을 하고 있지만 대외 환경, 물론 주식시장도 대외 환경, 대외 변수, 제 아무리 날고 기더라도 대외 환경적인 변수, 변동, 역시나 이 주식시장은 참 이런 대외 변수가 너무 작용을 많이 합니다. 자, 물론 수출 역시도 이러한 대외 환경 때문에 사실상 정부도 어느 정도 예측을 못하는 그런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대외적인 문제까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늘 긴장을 해야 된다는 게 수출 환경입니다. 역시나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코스피, 뭐 오늘 여러분 일단 수출이라는 큼직한 그런 호재가 있었지만 일단은 뭐 전문가들하고 증시에서도 나름 우려하는 게 작년부터 이어졌던 코로나, 역시 최근에는 이 코로나 델타 변이, 이게 좀 확산이 되는 게 나름 이 투자의 심리를 어느 정도 꺾고 있지 않은가, 그래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코로나 이 델타 변이 자체가 지금 사실상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코스피 이 하방에 어느 정도 변수도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이 나왔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뭐 다우나 S&P 같은 경우는 장 후반에 뭐 다 상승을 했지만 기술주로 대표되는 이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주 모두 하락을 했죠. 자, 그 이유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대략적으로 추측한데 뭐 델타 변이가 어느 정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일단 뭐 이거는 뭐 예측이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건, 일단 삼성전자 주가가 이다지도 힘을 못 내는 이유가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역시 메모리 같은 게 삼성전자가 주력입니다. 하지만 과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메모리가 변동폭이 있죠. 그것 때문에 발목을 항상 많이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가의 상승은 우상향은 맞지만 항상 그때마다 꺾이고 그런 게 있었는데, 향후 뭐 내년이나 내후년 앞으로 갈수록 삼성전자 좀 믿는 구석은 있죠. 그래도 일단 뭐 실적 개선 당연히 뭐 단기적인 실적 개선은 분명히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메모리의 성과, 이게 향후 주가의 향배를 아마 결정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투자계도 마찬가지고, 일단 삼성전자는 초미세 공정, 특히나 파운드리 거기에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향후 그 3나노 공정에서 파운드리 경쟁사, 물론 대만의 TSMC죠. 그 TSMC의 고객사를 어느 정도 수주를 받고 뺏어오거나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늘린다면 향후 이 밸류 격차가 상당히 축소가 되면서 주가 상승에 상당한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인수합병 그것까지 얘기가 나온다면 당연히 인수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삼성 주가 역시 아마 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게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자, 이거는 바람이지만 곧 이루어질 수도 있는 긍정적인 기대감이죠. 자, 제가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역대라 해도 그렇고 반도체 메모리 빅사이클 2017년 1분기 그 시작할 무렵 1분기의 역대급 매출과 영업이, 그리고 2018년도 최고의 정점을 이르렀죠. 메모리 빅사이클 3분기 그때의 그 주가 변동률, 그리고 가장 최근으로 가면 지난 분기죠. 2021년 1분기. 자, 그때 주가 변동률을 상당히 좀 재미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주가 여러분들 느꼈을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꼭 그 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오릅니다. 올랐다가 당일 발표를 하면 어김없이 갭 상승을 하든 어느 정도 오르다가 주가는 쫙쫙 빠지기 시작하죠. 자, 그게 무슨 연례 행사처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건 역시 메모리입니다. 이 불안한 메모리죠. 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그토록 파운드리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M&A에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거는 우리가 향후 이제 기대를 해봐야 또 될 부분이고, 일단 최근으로 과거 가장 최근 과거로 가자면 2017년도 여러분들이 보셔도 알겠지만 1분기입니다. 이때 역시 해당 분기 영업이익이 9조 8천억 가까이, 역대급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가가 한 6% 정도 급등을 했는데, 물론 발표 직후에 주가가 거의 뭐 반타작이 또 쪼로록 내려갔죠. 6% 이상 올랐다가 절반 이상이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때 들고 계신 분들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워낙 메모리는 빅사이클이지만 거기에 대한 변동 그리고 등락 폭이 있기 때문에 물론 투자자들 먼 미래까지 보는 거죠. 그때 이렇게 빠졌다는 말은 여러분 2017년도 시작하는 분기입니다. 1분기. 벌써 2019년도 17년도가 18년 19년 2년 뒤에 이 메모리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 심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지만 주가가 선반영된다고 하죠. 하지만 이 메모리라는 게 이 투자자들 특히나 외국인 도사입니다. 도사. 이 메모리 가격이 언제쯤 다시 원상 회복을 할 거고, 떨어진다면 당연히 이 메모리가 주력인 삼성전자, 물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 길면 2년, 2년에 그 어느 정도 메모리, 디램 이런 걸 감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반짝하고 올라가지만 다시 제자리. 자, 역시 2018년도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빅사이클의 최고 정점에 이를 때였죠. 물론 사실상 과거 역사를 보면 2018년부터 물론 2017년 하반기부터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자, 그 와중에 분기 또 역대급이 나오죠. 2018년 3분기 때 17조 5천억이면 엄청난 겁니다. 자, 이때 역시도 그 전부터 한 2% 중반 가까이 주가가 오르더만 발표 직후에 그보다 더 떨어졌죠. 3%나 또 추락을 합니다. 자, 그 추락을 하면서 2019년 반타작이 나면서 절정에 이르렀죠. 그 이후입니다, 이제. 자, 작년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빅사이클 기대감, 작년 하반기에서 올 1월 초까지 자, 무섭게 달려왔죠. 물론 지금 뭐 시장에서도 디램이 정점이다. 확실한 무기인 이 파운드에 대한 확실한 실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디램이 꺾인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주가가 정점이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물론 1분기 역시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9조 3천억 전년 동기 대비로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7% 가까이 8% 가까이 올랐지만 역시나 발표 직후에 고스란히 뱉어냈죠. 자,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거치고 있습니다. 자, 7만원 후반에서 8만원 하염없이 횡보를 하고 있죠. 이제는 2분기입니다. 자, 여러분 2분기는 또 역대급이 되겠지만 3분기도 역대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가 투자자들이 내년, 내후년까지 본다면 그때 업황이 지금 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년, 가장 최근까지는 뭐 지금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내년까지도 뭐 어느 정도 공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산업 전반을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지배를 하고 가격 또한 매력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가 지나고 내년이 되어 봐야지 삼성의 주가를 다시 한번 가늠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 파운드리와 향후에
M&A 그냥 큰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일단 다음 주 7일 한번 조용히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 여러분 좋은 정보 좀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